그냥 그 병에는 3mm라고 써 있는데 실제 측정해 봤더니 그거보다 훨씬 오버.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신경과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수면 전문가이신 신정원 선생님과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불면증은 꽤 흔한 질병이고 저희가 뇌졸중이 있는 환자든 아니면 뇌졸중이 없는 환자든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졸중 환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뇌졸중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불면증은 많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저희가 불면증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불면증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뇌 속에는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각성 주기와 뭐 그에 따른 활동량, 뭐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양상이 이제 하루 24시간 따라 순환하는 이런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우리가 가지면서 빛이라는 게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낮에 이제 햇볕도 많이 쬐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제 빛을 보고 밤에는 이 빛이 이렇게 딱 차단이 되면은 생체 시계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잘 분비가 돼서 우리가 또 수면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낮에는 반드시 그 그쵸. 외부 활동을 하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하고 그죠. 저녁에는 자려고 불 딱 끄면은 TV나 네.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말라고 네, 보통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낮에 활동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원에 의해서 뇌 ATP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또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의해서 또 잠을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 하고 에너지원. 네, 네. 밤에는 또 빛을 차단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블루라이트가 좀 이런 멜라토닌을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열등 말고 우리 요즘은 형광등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환한 불빛이 또 이런 걸 차단하고 LED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쵸. LED도 많이 네.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는 빛공해라고 해서 밖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불빛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소위 잘 수가 말하는 없죠. 야경이다. 네. 야경. 그래서 네. 잘 때는 좀 이제 빛을 차단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준비를 뇌도 하니까 좀 암막 커튼을 친다든지 불빛도 약간 은은한 그런 약간 주황 불빛의 이런 백열등으로 바꿔놓고 스마트폰은 이제 침실에서 아예 멀리 자려고 생각하면은 딱 네. 꺼놓고 그쵸. 멀리.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음식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늦게 먹으면 또 포만감이 굉장히 생기고요. 그쵸. 그러면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시고 웬만해서는 드시지 말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술에 이제 의존을 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술을 의존하게 되면은 잠을 자긴 하는데 깊은 잠이 없어요. 굉장히 맞아요. 얕은 잠만 자게 되니까 자다 깨다 그쵸. 합니다. 과음이든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음주든 별로 좋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죠. 맞아요. 더 피곤하면 또 활동량이 줄어들죠. 더 누워 있고 싶고 이러면 또 그 다음날 또 잠이 안 오고 그럼 또 술을 찾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 술에 의존해서 드시는 습관을 일단 처음부터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위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네, 아침부터 맞아요. 밤까지 준비를 해야 네네네.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수면에 방해를 되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매일매일 커피를 좀 여러 잔 마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수면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면에 많이 방해가 되죠. 하루에 카페인 섭취 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불면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몇 시 정도까지 이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이제 환자분들 설명할 때 가급적 오전에만 카페인 섭취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좀 카페인이 몸에서 대사되는 것도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해가 되는 거를 생각해서 드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2-3시 전까지는 카페인 섭취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불면증이 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좋아하시더라도 오전 중이나 약간 점심 전까지만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수면 위생을 잘 해도 수면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결국에는 그때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셔야 되기는 할 텐데 사실은 수면 유도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수면제는 없거든요. 다 수면제에 의한 잠보다는 자연적인 잠이 사실은 훨씬 더 네. 좋거든요. 그치만 이제 수면 습관으로 당연히 교정이 안 되고 또 급성기에 불면증이 생기면 이제 너무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런 힘든 분들한테 뭐 위생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세요 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수면제를 처방을 드리는데 사실은 수면제는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적은 양으로 최소 이제 단기간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최대한 적게 먹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을 받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수면 유도제를 처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똑같이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수면 위생을 네네네. 위한 생활 습관 교정이 동반이 된다면 사실은 불면증을 조절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은 원래 드셨던 약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줄이게 되면은 불안해지면서 더 잠을 못 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술과 비슷하게 좀 의존도가 네.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 수면 위생을 조금 더 이제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채널의 목표에 맞게 뇌졸중 환자들은 사실은 수면제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병변에 따라서 더더욱이 네. 그럴 수 있는데 뇌졸중이 있는 환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면제는 그 뇌에 있는 가바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잠을 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있고 또 비벤조디아제핀계라고 해서 제트드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는 뭐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로라반 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몇 개 드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제 계열이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제트드럭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졸피뎀이라고 하는. 졸피뎀은 네.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런 약물이 있고 또 이제 항우울제인데 수면에 효과가 좀 있어서 수면제로도 처방을 할 수 있는 항우울제도 있고요. 멜라토닌 제제라고 해서 아까 그 수면을 유도할 때 나오는 그 멜라토닌 호르몬. 네, 예. 호르몬 그거 이제 약으로 해서 멜라토닌 제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용하는 약물도 있어요. 근데 뇌졸중 환자분들은 연화 장애도 있고 이제 이런 근력이 약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기도 폐쇄에 의한 수면 무호흡도 또 생기기도 하고 한데 이런 벤조디아제핀계의 약은 이런 호흡근을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호흡을 수면 중에. 저하시키죠. 네. 그래서 저희가 벤조디아제핀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사실은 뇌졸중 환자 중에 특히 이제 의식이 조금 떨어지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네. 중증 환자에게는 네. 잘 처방하지는 않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좀 선호한다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약간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인데 수면에도 효과가 좋은 그런 약을 처방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뇌졸중 있으신 분들이 워낙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한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멜라토닌을 한 12주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수면 입면 시간도 짧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한테는 멜라토닌 제제를 또 추천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처방이 필요한데 네. 외국에 나가면은 네. 그냥 네, 드럭스토어 이런 같은 네. 약품을 파는 가게에서 그냥 판매하기도 해서 네네.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멜라토닌을 사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드셔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멜라토닌 식품으로 막 팔고 있는데 멜라토닌 제제들 가지고 실제 이 안에 멜라토닌이 얼만큼 들어있나 이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병에는 3ml라고 써 있는데 실제 측정해 봤더니 그거보다 훨씬 오버 도즈,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굉장히 얕은 적게.
예.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의 정부체가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막 편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 막 우울이나 이런 기분 장애하고도 그쵸. 연관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그렇게 파는 멜라토닌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좀 제재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를 함부로 막 드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는 처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멜라토닌 제제를 드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멜라토닌을 드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수면하시는 수면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잘 정제되고 정말 약품으로 그 정량이 나온 그 멜라토닌 호르몬 약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저희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딱 몇 가지만 찍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면 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잠도 당연히 이제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기상 시간을 특히나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전날 못 잤다고 해서 늦게까지 또 자게 되면은 일주기 리듬이 또 깨지거든요. 그럼 또 불면증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잠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일주기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 너무 늦게 먹지 않고 중요하고요. 어쨌든 낮에 운동하고 햇볕 많이 쐬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또 이런 일주기 리듬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활동 많이 하라고 하고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보통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나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회생활?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 운동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오전에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시간들의 낮 활동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도 되게 수면에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그 스마트폰 늦게까지 그쵸. 사용하지 말기. 그래서 이것들만 잘 지키셔도 수면을 좀 어느 정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